6개월 월급 안 준 사장, 정신적 고통 배상까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월급을 못 받은 직장인,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단순히 밀린 월급만 돌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과연 법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2021년 3월 32살의 개발자 박민수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남구 테헤란로의 작은 스타트업 엔테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연봉 4,800만 원, 매달 실수령 약 330만 원. CEO 정구진 씨는 면접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했죠. 1년 안에 시리즈 A 투자 유치는 확실합니다. 스타트업 특유의 그 반짝이는 분위기, 장밋빛 미래, 민수 씨는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 신혼 3개월 차였고 아내는 임신 초기였거든요. 새 출발에, 새 가족에, 새 직장까지. 이보다 더 행복한 봄이 있었을까요? 처음 석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급여일인 매달 25일이 지나도 통장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정 대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미팅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 다음 주면 넣어줄게. 민수 씨는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고 또 다음 주가 지났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월급은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모아둔 사비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했습니다. 8월 초 회사 법인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소문이 사내에 퍼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민수 씨는 정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발 제 월급만이라도 주세요. 아내가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정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 달 말까지 꼭 해결하겠다. 하지만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치 임금 총 1,980만 원,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입덧이 심해 일을 그만뒀고 병원비 미납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밤잠을 잃었습니다. 체중이 8kg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잠들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민수 씨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정 대표는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022년 1월 민수 씨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3,560만 원, 밀린 월급 1,980만 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98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밀린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수 씨가 요구한 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못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진짜 아팠다.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그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는 것이죠. 법률 용어로는 이걸 불법 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고의로 또는 잘못으로 피해를 주었을 때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까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임금을 못 준 것이 단순한 돈 못 갚은 것, 즉 채무 불이행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불법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이 경계선 하나가 오늘 판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원고인 민수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은 겁니다. 임신한 아내와 함께 있는데 병원비를 못 내고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어요.
민수 씨 측은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임금을 한 푼도 못 주겠다고 버티던 그 기간에 정 대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저한테 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민수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면 피고 정 대표 측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고 대표 개인 재산까지 모두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법인카드 지출은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상 불가피한 접대비였어요. 고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면 앞으로 모든 임금 체불 사건에 위자료 청구가 줄줄이 따라붙는 선례가 됩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죠? 경영이 어렵고 사장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프장 결제 내역 앞에서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밀린 월급만 돌려받으면 충분할까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민수 씨의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인정했을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8월 12일 선고 기일. 민수 씨의 손이 떨리던 그 법정에서 판사는 차분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체불 임금 1,580만 원, 전액 지급은 당연히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반드시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는 임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핵심 위자료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임금 체불은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즉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적용된 겁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그 법인카드 내역이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23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식대 180만 원. 재판부는 회사에 돈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최소한 근로자의 생존권보다 다른 지출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선례도 인용되었습니다. 이영영 8-26776 판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민수 씨가 요구한 위자료 1,980만 원 전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체불 기간, 생활상의 어려움, 정신과 치료 사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체불 임금 1,980만 원과 위자료 800만 원, 총 2,78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임금 체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를 모으세요. 민수 씨가 이긴 결정적인 이유는 법인카드 내역, 정신과 진단서,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셋째,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위자료 800만 원 충분하다고 보셨나요? 아니면 더 받아야 했을까요?
버딩미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